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플렉서블 레이아웃의 align items와 align self 그리고 align content까지 우리가 속성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이 플렉서블 박스나 똑같은 말이니까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반응형 웹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이트를 먼저 구상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모바일 화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제목을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5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그리고 이렇게 5개 하고 여기에 밑에 푸터로 해서 이런 형태로 모바일 화면을 표식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트 제목을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그리고 넷 하고 그리고 5개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에 이제 푸터를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PC 전용에서는 이렇게 역시 사이트 제목이 올라올 거고요. 이미지가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그리고 5개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푸터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미디어 쿼리를 써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본 베이스를 잡아 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하고 저장을 하는데요. 자, 13번으로 하도록 하죠. 13번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탭 이렇게 누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 커피 관련 뭐 사진이다 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우리 역시 메타 태그 적어 줘야 된다. 그죠? 메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네임 속성에다가 우리가 뷰포트라고 이렇게 적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컨텐트 속성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위드스는 기계에 맞춰 준다. 디바이스 해서 위드스로 이렇게 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초기 값으로 이니셜 그리고 대시 스케일을 1로 이렇게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잖아요. 이제 그죠? 예.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바디의 부분에 좀 내용을 좀 작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먼저 자, 우리 플렉서블로 나타내려면 영역을 합쳐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div를 써가지고요. 여기에다가 id 속성을 줘서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멘틱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 헤더 부분을 이렇게 표식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h1 태그 정도 수준, h1 태그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커피에 뭐 커피 이미지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섹션 태그를 이용해서 영역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id 속성자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메뉴즈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영역을 또다시 나눌 건데요. 자, div 영역에다가 id1에다가는 자, 우리가 커피니까요. 커피 해서 여기에다 커피 1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역시 h2 태그를 이렇게 써서 여기에다가 커피 다시 1이라고 이렇게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복사를 하죠.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2개, 그리고 3개, 그리고 4개, 그리고 역시 5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커피 2, 그리고 여기도 커피 2, 여기에서는 커피 3, 그리고 3, 그리고 3, 그리고 3 맞나요? 커피 1, 2, 3, 제가 DIV를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에 4, 여기에 4, 이렇게 하고 한 개 더 만들죠. 그리고 커피 5라고 주고요. 여기도 5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섹션 태그로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섹션이 끝나는 지점에 이제 여기에다가 섹션 태그를 하나 더 넣어 볼게요. 섹션에서 섹션 그죠? 섹션 태그를 넣어서 여기에다가 ID 해서 여기에다가 노티스라고 일단 뭐 하나 넣어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섹션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별 내용 없이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푸터로 이렇게 값을 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p 태그를 하나 써서 여기에다가 역시 커피 이미지라고 이렇게만 만들어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 여기 지금 중복됐죠? 아, 그렇죠. 내가 5개 다 했는데 이게 잘못됐군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5개가 맞죠? 커피 1, 2, 3, 4, 5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한들 지금 뭐 출력되는 부분은 아무것도 그냥 그냥 글자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타일을 좀 입혀 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 먼저 위에 가서 우리가 스타일 태그를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다가 자, 스타일을 넣어 주도록 하죠. 자, 스타일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자, 먼저 샵 컨테이너 합쳐 놓은데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렉서블을 지정을 해야 되죠.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위드스를 100%로 주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바디에 맞추겠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헤더 역시 자, 컨테이너에 위치하는 컨테이너가 상위 요소이기 때문에 헤더도 역시 위드스를 동일하게 100%로 세팅을 해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헤더 안에 있는 우리 요 헤더 안에 있는 요 H1 태그 요거를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H1 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그 선택자에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3EM으로 줬습니다. 이거는 루트가 없기 때문에 RM을 주지 않았기에 얘는 몇 픽셀이 돼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6 곱하기 3이 되죠. 그럼 48 픽셀이 될 겁니다. 그죠? 48 픽셀. 잘 안다. 그죠? 예. 16, 기본적으로 16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샵 해서 밑에 이렇게 메뉴즈 준 거 있죠. 요거를 메뉴즈에다가 우리가 ID 선택자의 메뉴즈도 역시 여기에다가 위드스를 주겠습니다. 위드스 속성을 메뉴즈도 역시 100%로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00%를 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뉴즈 밑에 보면 지금 div 영역이 이렇게 다 있다. 그죠? 맞습니까? 이 div의 영역에 우리가 값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죠? 메뉴즈에서 내용을 지정을 좀 하도록 하죠. 그래서 메뉴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메뉴즈에 있는 div 요 놈들을 섹션 안에 있는 div죠. 그죠? 요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위 선택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메뉴즈 하고 여기에다가 div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런 형태로 줘도 상관없죠. 그죠? 이렇게도 한번 해보죠. 그리고 나서 포지션을 줍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브로 자연스럽게 배치를 우리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 속성을 줘서 한 400 픽셀로 세팅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더를 줘서 1 픽셀 그리고 솔리드 형태를 주고 자 블랙 형태로 이렇게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진을 아래쪽에 좀 주기 위해서 15 픽셀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가 지금 1, 2, 3 아니죠. 메뉴가 아니죠. 커피가 1에서부터 5까지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샵해서 커피 1 그리고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커피 2 하고 여기에다가는 커피 3 그리고 커피 4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커피 5를 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위드스도 역시 얘는 상위 선택자가 누구예요? 아니 상위 선택자가 아니라 상위 요소가 누굽니까? 그렇죠. 메뉴죠. 메뉴가 상위 선택자가 되기 때문에 자, 위드스를 100%로 이렇게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역시 그리고 나서 샵하고 메뉴즈 밑에 보면 우리 H2 태그들이 쫙 다 있다. 그죠? 맞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또 역시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 H2 태그에다가 포지션에서 얘를 우리가 어브졸루트로 줘야 되겠죠. 위에 릴레이티브로 줬기 때문에 그죠? 릴레이티브로 줬기 때문에 어브졸루트로 우리가 위치를 지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패딩을 주는데 한 5픽셀 정도로 주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역시 2EM으로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컬러를 우리가 화이트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 관련돼서 우리가 섀도우 속성을 좀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자 길이는 3픽셀이고 번짐이나 뭐 이런 정도죠. 그죠? 픽셀하고 5픽셀 주고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블랙 형태로 색깔을 줘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림자 속성을 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라이트 부분 그죠? 라이트의 이 부분에 라이트에 우리가 주기 위해서 약 한 3%로 요거는 주도록 우리가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바텀 부분에 바텀은 이제 우리가 뭡니까 한 10픽셀 정도로 이렇게 값을 주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자 커피 1 그죠? 이렇게 그리고 자 커피 2 이렇게 나왔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을 건데 5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를 줄여 보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죠?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근데 굳이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아셨다시피 여기에서 실행을 해서 이 라이트 부분 있죠. 이 라이트 부분하고 바텀 부분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메뉴 H2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걸 이걸 3%로 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지금 3%를 줬다는 거예요. 띄워달라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밑에 이거 요 부분이 이제 된 거죠. 만약에 변화를 한번 시켜볼까요? 시켜보면 내가 얘를 예를 들어서 13%로 했고 얘를 50으로 잡았다고 치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50이 되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커지죠. 그죠? 그러면 이미지에 이미지 위에 올라갈 건데 이렇게 이미지를 가리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냥 원복 상태로 돌려주도록 하죠. 아이고 10픽셀이죠. 네,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의 메뉴에다가 우리가 메뉴가 아니죠. 커피죠. 커피 1에다가 우리가 자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좀 줄 겁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속성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해서 URL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미지즈 폴더에 제가 D 드라이브에요. 우리 HTML 작업 폴더에 제가 이렇게 이미지즈에 이렇게 지금 커피 1, 2, 3, 4, 5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러한 이미지들은 함부로 사용을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고, 어떠한 여러분들만의 사이트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작권에 상당히, 좀 민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 이미지들을 제공해준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좀 유명한 게 픽사베이라는 건데요. 요거 픽사베이를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 픽사베이는 여기에 확인을 크게 보면 무료 이미지라고 나와 있다.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도 결과론적으로 무료 이미지도 있고 유료 이미지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라고 제가 아까 그래서 여기서 따온 건데요. 그래서 커피 이렇게 주니까 자, 픽사베이에서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료예요. 그런데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건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위에 요런 것들 이건 스폰서 이미지라고 해서요. 클릭을 해 보십시오.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하니까 크레딧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33달러를 이제 얘를 이제 내고 이 이미지를 쓴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튼 간에 여러분들은 픽사베이라든지 여러 사이트들이 있어요. 한 4-5군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사진 찍는 거야. 뭐 그거는 여러분들 거니까 뭐 상관이 없겠지만요. 뭐 이렇게 인터넷 서칭을 해서 저희들은 뭐 사진을 잘 찍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진을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받아야지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요거는 나중에 괜히 저작권 있는 거 땡겨 갔다가 뭐 재수가 없어서 얻어 걸리면 소송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점에서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픽사베이를 쓰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미지를 제가 켰죠. 무료 저작권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므로 뭐라고요? 무료 이미지를 웬만하면 사용하도록 하자. 대표적인 사이트 방금 보여드렸듯이 픽사베이 이 사이트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무료로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게 좋으니까 알려드리는 차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미지즈 폴더 밑에 제가 여기에다가 커피 1을 이렇게 넣고요. 역시 반복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역시 no dash repeat을 이렇게 적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역시 센터로 이렇게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이제 줘야 되겠죠. 그죠?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그죠? 얘를 커버로 주겠습니다. 꽉 차게. 이미지가 꽉 차게 커버로 줬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걸 복사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요렇게만 붙여놓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커피 2에는 이미지 파일 2로 넣으면 되고요. 그죠? 여기는 3으로 넣으면 되고요. 역시 여기도 3으로 넣고 4로 넣고 그리고 5로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역시 4로 넣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5로 넣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이미지가 다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푸터 부분을
세팅을 해주기 위해서 자, 푸터 이렇게 해서 푸터도 역시 당연히 위드스를 100%로 이렇게 잡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백그라운드를 이제 속성을 자 샵 37 37 37 이렇게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이트 속성을 이용을 해서 한 200픽셀을 먹도록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자 푸터에는 역시 또 우리가 P 태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P 태그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기 위해서 자 폰트 사이즈를 우리가 1.2em 정도로 2em 정도로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컬러 색상을 샵 222 해라고 해서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당연히 센터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역시 라인 하이츠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라인 하이츠를 200픽셀로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미디어 쿼리를 주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맞잖아요. 기본적인 내용만 넣었던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행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면 미디어 쿼리를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기에 자 지금 꽉 차게 됐기 때문에 요렇게 조금 잘렸죠. 그죠? 예, 요렇게 쭉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너비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였어요. 그죠? 줄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긴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미디어 쿼리를 써가지고 플렉서블 레이아웃을 한번 우리가 쓰려고 합니다. 알겠죠?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금 100%로 지금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같이 줄고 같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미지는 같이 줄고 같이 늘고가 되지 않죠. 그대로 지금 되고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미디어 쿼리하고 플렉서블을 같이 써서 내용을 좀 바꿔 보도록 하죠. 자, 이 내용에 이제 기본적인 이러한 내용들은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미디어 쿼리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자 한번 위에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올려서 커피 관련 사진이고요. 컨테이너는 그대로 100%로 잡고요. 헤더도 100%로 그대로 잡으면 됩니다. 3em을 글자를 주면 되는데 예, 헤더를 우리가 아까 전에 보니까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센터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깜빡했네요. 자 이렇게 센터로 잡고요. 그리고 메뉴에 이제 얘를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위드스 100%로 주면 되고 메뉴에 div도 역시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커피의 1에서부터 5까지도 역시 위드스 100%로 가져가면 될 겁니다. 그리고 메뉴에 있는 H2 태그 얘도 역시 어브졸루트를 써서 패딩과 사이즈 그리고 컬러, 섀도우, 라이트, 바텀 똑같이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메뉴에 대해 관련된 이미지도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푸터까지도 푸터와 푸터 P까지도 상관없이 그대로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미디어 쿼리를 추가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골뱅이 미디어를 써서 자, 유형은 all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and 조건을 줘서 여기에다가 min 해서 최소 너비를 자, width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768을 줬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뭔가요? 태블릿이다. 그죠? 768을 줬다는 것은 태블릿을 지금 태블릿용을 지금 만든다는 뜻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미디어 쿼리를 써서 태블릿용으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놨고요. 뭘 만들면 됩니까? 그죠? PC 전용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우리가
한 995 정도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플렉서블 레이아웃을 이제 미디어 쿼리에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메뉴에다가 적용을 시키려고, 이게 아니죠. 샵 메뉴즈 여기 이 부분에 우리가 자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설정을 해 주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플렉서블 레이아웃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태블릿에는 알리는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플렉서블 박스 레이아웃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뭐 어디에다가, 그렇죠, 여기 태블릿 전용한테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플렉스 랩, 그죠? 플렉스 랩이라는 속성이 있었죠, 그죠? 플렉스 랩을 기본적으로는 노랩이다, 그죠? 그래서 한 라인에 다 표시를 하는데 이거를 랩 형태로 주고 여러 줄에 나타내게끔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웹킷을 써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접두사로 ms를 하나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자 웹킷을 이렇게 주도록 합니다. 그럼 됐죠? 그리고 이제 메뉴즈를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컨텐츠 태블릿에서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미지가 하나, 둘, 뭐 세 개, 뭐 그리고 네 개 하고 여기에 푸터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메뉴 1, 2, 그게 아니었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하이치를 주고 제목을 주고 여기에다가 메뉴 이미지를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이렇게 주고 여기에 마지막 이미지를 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푸터를 이렇게 붙이겠다라고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메뉴즈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샵 해서 커피죠. 커피 1 그리고 복사를 해서요. 이렇게 커피 4까지, 그죠? 커피 4까지 2 그리고 3 그리고 4 여기 이 부분은 우리가 위드스를 49%로 가져가도록 하죠. 왜 49%입니까? 그렇죠. 얘는 49%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어 줘야 되는 우리가 플렉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플렉스 때문에 우리가 메뉴 요 하나하나당은 절반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를 주면 좋겠지만 50%를 주면 여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없기 때문에 그냥 49%나 48% 정도로 적절하게 지정을 하고요. 유일하게 하나만 우리가 메뉴 5만 메뉴가 아니라 커피 5만 100%로 차지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위드스 속성을 이용을 해서 100%로 세팅을 이렇게 해 주도록 하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거 랩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 줄에 겹쳐서 표시를 하는 거죠. 여러 줄에 걸쳐 내용을 요소들을 배치한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플렉스 랩을 그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자 우리가 justify라는 게 있었어요. justify content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왜 스페이스 around도 있었고 그리고 스페이스 between을 이제 하면 우리가 여백을 적절히 해서 양쪽 화면에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바짝 붙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고 안 빼고의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는 화면 양쪽에 이제 바짝 이렇게 붙이는 형태입니다. 붙이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메뉴 이제 이 PC 화면에 그죠? PC 화면에는 딴 거 필요 없죠. PC 화면은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얘는 메뉴 1, 2, 3, 1, 2, 3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뭐 위드스를 각각 뭐 한 33%로 주든지 뭐 그런 형태로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조금 있다가 일단 미디어 태블릿부터 한번 보죠. 자, 실행을 해봤습니다. 실행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되었어요. 이게 기본적인 이거는 PC 전용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768 미만이니까 지금 태블릿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검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레스폰시브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768을 줬잖아요. 여기에서 그죠? 768 미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모바일용은 보통 320 정도로 되고 이거를 한 1000으로 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모바일은 이렇게 표식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768 미만이라면 그러면 이걸 350으로 주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비로소 768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우리가 배치한 대로 미디어 커리가 제공한 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768이 아니고 여기에 995 이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커피 그대로 이거 복사를 해서 가져옵니다. 가지고 와서 얘 위드스를 각각 커피 5까지요. 커피 샵 커피 5까지 포함을 시켜서 위드스를 약 한 33%로 그냥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뉴가 아니죠. 샵 커피 5에다가요. 커피 5에다가 우리가 마진 제가 아닌데 그죠? 잠시만요. 제가 요 부분을 잠깐만 보류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해봤습니다. 실행을 하고 이제 지금은 요렇게 이제 전체가 됐으니까 요렇게 나왔다.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PC 화면이에요. 그래서 1, 2, 3 그죠? 그리고 4, 5가 돼가지고 얘는 어떻게 됐어요? 자, 레스폰시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검사해서 레스폰시브를 줘서 여기에서 제가 1000을 여기가 아니죠. 1000을 주도록 해보죠. 1000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PC 화면이죠.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여기서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한번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PC 화면은 이렇게 나타낼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사이트 제목이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미지 내용을 하나, 둘, 그리고 셋, 그리고 넷, 그리고 이렇게 5개 이렇게 주기로 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푸터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고요.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이거를 1000으로 줬다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이미지가 지금 요게 잘려서 이런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커피 5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은 요거를 좀 줄이고요. 자, 마진에 이제 레프트를 한번 0.5% 정도로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레프트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플렉스라는 속성을 그대로 쓸게요. 이 플렉스는요, 우리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이 구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flex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줬다라는 것은 flex는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줄 거거든요. 어떻게 줄 거냐면 여기 오토를 주지 않고 0 이렇게 줬어요. 이거는 뭐 하라는 뜻입니까? 마지막 항목 커피 5는 2배, 그죠? 2배 크기로 두 배로 이제 크기를 늘리게 될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커피 5는 2배로 늘어날 거니까요. 한번 보면 이러한 형태가 되어졌죠. 이해됩니까? 예,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마지막 줄을 꽉 채우기 위해서 커피 5만 우리가 이 커피 5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우리가 요놈만 뭐라고요? 2배 다른 이미지에 비해서 2배를 적용을 시키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PC 전용이다. 그죠? 그래서 레스폰시브로 다시 한번 더 검사를 가서 확인을 해서 여기에서 자, 400을 주면 당연히 모바일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모바일은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900을 주면 당연히 태블릿이다. 그죠? 자, 태블릿 형태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024를 주면 PC 전용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 레스폰시브를 적용을 시키지 않고 그냥 이거를 가지고 줄였어요. 그죠? 너비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니까요. 이렇게 가면서 자, 요거는 지금 현재 태블릿 형태가 지금 되고 있다. 그죠? 태블릿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PC가 된 거죠.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 이미지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자면, 여기 이러한 이미지들도 어디 갔죠? 이러한 이미지들도 우리가 맥스위드스 속성을 써서 같이 줄여나가게끔 만들어도 아주 좋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여튼,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플렉서블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미디어 쿼리와 플렉서블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반응형 웹사이트를 이렇게 웹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하고요. 저는 이제 14장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는요, 우리가, 반응형 웹사이트를, 일단은 구조부터 생각을 해봐가면서 우리가 한번 직접 미디어 쿼리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CSS를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4장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장에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